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저희들 곁으로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친하게 지내고 넘어가야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 같은 모양입니다. 회장님께 아침에 연락을 받았더니 회장님 주변 인근에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좀 발생이 돼서 당신도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좀 못 나오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인터넷으로 우리 회장님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부임 인사를 드리고 교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구가 운영될 건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간부터 올해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대도 법률을 힘차게 굴리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올해 종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0가지 내용 중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동고동락, 공생공영, 합심합력, 동정이려 영육상전,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환, 전성전세. 약간씩 의미는 차이가 좀 있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꼭 저희들이 받들어야 될 생활의 그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사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원대도 회상을 열어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문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있는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차제에 두고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까?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사막으로 실천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사막으로. 사막을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루는 대종사님과 이렇게 그 두 분의 제자가 익산 근처에 있는 노송리를 이렇게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한 분은 대종사님의 최초의 음부자 결의를 맺으셨던 전은광 선지님, 그리고 한 분은 개신교를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믿으시다가 원불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신 조송광 선지님, 두 분을 데리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 두 분 중에 이제 조송광 선지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노송리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들 교당 앞에 있는 그런 소나무처럼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거를 우리 총부로 좀 옮겨가지고 좀 멋있게 맨날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고, 저는 아직도 그 나무를 그렇게 거기다 놓고 총부로 꼭 옮겨서 봐야지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내 소유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을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넘어서지 못하였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 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관을 발견하지 못한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 우주의 본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큰 이론상 하나를 그리시면서 이것이 우주의 본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우주의 본관을 찾아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은광 선님이 또 궁금해서 여쭸었어요. 여쭸더니 대종사님께서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3대력의 열쇠를 얻어가는 가르침이 뭐냐? 사막이라는 것이죠. 사막. 주세불 회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사막을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소유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 물건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있는 대기업의 사장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잘 살펴야 회사 방향이 엉뚱한 대로 안 나가요. 회사 방향이 잘 나가려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들이,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가정이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그런 이치입니다. 하루는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무님, 아침마다 좌선을 하시고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청소를 하는 이유? 저희들은 이제 의례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청년이 물어보니까 매일 그렇게 교당을 둘러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단 도량이 청정해야 어지럽혀진 곳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저녁 때 누가 다녀갔는지 모르잖아요. 교당이라는 곳이. 저희들은 이제 물론 잘 문단속이랑 하고 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다녀갔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애써서 장만해 놓은 이런 아름다운 법도량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녀갔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죠.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것.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도, 가게를 운영을 하실 때도, 가정을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으셔야 돼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마음을 쓸 때 내가 이거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직원이 이 일을 잘 해내겠구나,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구나, 이것을 잘 알아야 그것이 정말 내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기획실에서 근무를 할 때 옆에 근무하던 교무가 자기 물건만 생기면 조그마한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름표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공가살림인데 그렇게 자꾸 무슨 물건이 생기면 이름을 기획실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 물건도 있으니까 자기 물건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럴까? 서로 나눠 쓰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교무가 이름을 붙여놓은 그 물건은 항상 그 제자리에 돌아와서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구를 빌려주더라도 항상 제자리에 와서 그 물건이 늘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은 물건들은, 특히 제 물건들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구는 분명히 빌려갔다라고 하고 이제 빌려갔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 물건이 아니더라고. 우리 모두의 물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교무가 이렇게 써놓은 그 이름의 물건들은 꼭 그 교무의 자리에, 때로는 저희들 기획실에 그대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감상이 들었죠. 매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다. 분명히 한다라는 것. 그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데도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줬더니 그동안 막 부서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던 일들이 잘 원만히 해결이 되더란 말이죠.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주인의 모습이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교당 뒷뜰에 이렇게 뭔가를 좀 하나 심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밭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보면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이 새싹인 줄도 알고 때로는 풀인 줄도 알고 그것을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온통 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그것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냥 온통 다 풀인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보면 그것이 이것이 내 소유구나, 이것은 보내야 될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겠구나. 그것이 정신 수양을 하는 길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마음으로는 잘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잘 관리한다라는 거. 2주 전인가요? 저 뒤에 있는 유아실에서 우리 장문선 교도님이 단회를 한다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단회를 하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툭 떨어지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제 봤더니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옥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문이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제 옥상 올라가는 그 환한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유아실에서 이렇게 자꾸 물이 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멍 뚫린 데를 이렇게 보니까 비가 셀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들이치게끔 돼 있어요. 비가 들이치게끔 돼 있어서 좀 센 비가 오면 비가 당연히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젖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 사실은 잘 몰랐던가 봐요. 비가 많이 올 걸 대비해서 거기를 이렇게 좀 막아 놓을 겁니다. 물이 넘치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그래 놓으면 비 새는 것이 좀 덜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참 이게 주인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우진교한테 여기를 좀 잘 막아놔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법회를 봐야 되니까 우선은 급한 대로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잘 막아놔라. 그랬더니 우진교가 열심히 막았는데 그것이 청테이프로 붙였더니 오히려 툭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청테이프로 붙이니까 오히려 툭 떨어져가지고 잘 안 붙어요. 이제 저한테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가 또 이렇게 살포시 내린 거예요. 비가 살포시 내렸는데 비가 좀 들이치기 좋을 정도까지만 살짝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우진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붙여놔라 그랬는데, 저는 잘 붙여놓으라 그러면 잘 붙여놓는 것이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었지, 잘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제 역할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진교가 꼼꼼하니까. 근데 우진교가 붙이긴 붙였는데 그렇게 툭 떨어지는 것까지를 생각을 못했던가 봐요. 붙이는데 잘 안 붙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보고 하고 아침에 어제 비 왔는데 그럼 괜찮을까? 라고 물어봐서 당장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불이 살짝 젖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진교도 좀 실수를 했고 저도 실수를 했고, 저도 끝까지 좀 거기를 잘 붙였는지 확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좀 놓쳤다 이제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진교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는 앞으로는 비가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정말 잘 막아놔야 된다. 우리가 근시일 내에 더 많은 비가 오기 전에 이것을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자. 이런 것이 결국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이 이것이 내 소유다 생각을 하고 관리하는 마음이지 않겠냐.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이치를 보면서 사리를 연마하는 일이다. 사리를 연마하는 일이다. 그것을 비가 샌다고 가만히 우두거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주인의 마음이겠다. 이제 이 감상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의 것이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잘 응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는 어떤 두 스님이 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의뒤엄마가 같은 내용이셨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네 의견이 맞네, 내 의견이 맞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큰 스님한테 가서 우리가 감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큰 스님한테 이제 가기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루 한 스님이 이제 큰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잘 드리고 내 의견이 맞다고 해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말아가지고 스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의뒤엄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의리라는 스님하고 다른 어떤 그 같이 공부하는 스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틀립니다. 제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큰 스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날짜를 정해줄 테니까 그 스님하고 같이 오너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고 보내셨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스님, 또 의견이 틀린 그 스님 한 사람이 찰떡을 맛있게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큰 스님께 또 올리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입장에서 그래, 알았다.
네 의견도 참 중요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날 내가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그날 그 스님하고 같이 와라. 그래서 두 스님이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갖고 이제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려보니까 큰 스님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이제 유터원님 마음이고 큰 스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찰떡경에 보니까 네 스님 말이 맞고 국수경에 보니까 이 스님 말이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스님 말 연마하신 부분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을 내서 온 것이 참 갸륵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찰떡경에 보니까 네 말이 맞고 국수경에 보니까 네 말이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큰 스님의 지혜가 참 돋보이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모든 법문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 이 스님들이 뭘 원하시는 줄 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의 마음들을 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다. 이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스님께 두 스님은 크게 절을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3대력 갖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얻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안으로 성리엄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삶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대력을 갖추는 방법은 사막을 단련하는 것이고 사막을 단련하는 것도 우리의 안과 밖을 함께 단련을 해야 됩니다. 심성의 사막을 단련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기질의 사막을 단련하는 것도 저희들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법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안암교당 청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한번 내놔봐라. 뭘 내놓을 건지 한번 내놔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내놨겠어요? 뭘 내놨겠어요? 앞으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성의 사막, 이 마음 공부의 사막, 아,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라고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납독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그 사막들을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 아, 지붕을 보고 비가 어떻게 새는 줄 알지. 왜 내가 도량을 청소하고 있는지를 알지. 그런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막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전산종 법사님께서 신년에 말씀하신 신년 법문을 4번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레를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의 마음으로 수레를 열심히 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이뤄나갈 때도 모든 가족들이 동고동락, 합심합력, 공생공영의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영육상전 동정이력. 이것은 무엇이냐? 수레에 보면 바퀴가 2개가 있죠. 우리가 영과 육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영과 육이 있어서 살아가고 동과 정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저희들이 동할 때나 정할 때 그 마음이 하나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좀 중요한 일이다. 그 마음이 여여할 때 저희들이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평화롭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부질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전성전세. 이것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키인 것 같아요. 방향키. 물부질력 너무 모든 것을 다해 너무 애쓰지 마라. 두루두루 좀 애써라. 의불가독식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독권독한
혼자 권한을 독차지하면 늘 한이 따른다. 전성전세. 늘 성할 때가 있으면 늘 쇠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가정이 때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으면 다시 좋을 날이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으면 내가 조금 안 좋을 때가 또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수레를 끌고 나가는 큰 힘입니다. 큰 힘. 큰 힘인데 그 큰 힘을 저희들은 늘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의 수양력, 작업의 취사력, 사업의 연구력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세불 회상을 살아가는 주인의 마음이며 정신개벽의 운동이고 온 인류의 생활신조요, 생활철학이며 생활불공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잡아두려 해도 잡아둘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제가 이 법을 만났을 수가 있을까? 이 지구상에 사는 이 정말 많은 구류 중생 중에 사람 마음으로 어떻게 태어났을까? 80억 인구 중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또 어떻게 대종사님의 교법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생에 무언가를 결단을 지어놓고 가지 않으면 다음 생에 제가 또 이 몸을 받아서 이렇게 교무를 하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생각도 납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이것을 잡아둘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에 더욱 마음을 챙겨서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하시면서 우리 법어봉독으로 함께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전망품 16장 말씀을 봉독해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하가 여쭈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륵불이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장적조 여쭙기를 그러하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정세월이 여쭙기를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